고생들 많았어요. 오늘 뭐 일요일이라서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원장님들은 오늘 일하고 오느라고 그냥 빡세게 하루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 네, 저 오늘서 비가 이렇게 추적 오는 날은 오기 싫죠. 안녕.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 먼 걸음 이렇게 해준 게 대단한 일이야. 내가 그 이야기 했나?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갑자기 조남이 생각이 안 난다. 교수님 한 분이 한 16년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이래. 이거는 그 학교의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본 거야.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100명 중에 1명이 일과 이후에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한 명이 이제 100명씩 모아질 거 아니야. 공부를 하는데 실천하는 사람,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또 한 명이래. 따지고 보면 만분의 1이잖아. 그래서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네.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감사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우리가 뭐 미용업을 하든 뭘 하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틀린 사실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전략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거라고요. 전략. 전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2006년도, 지금부터 14년 전이잖아. 14년 전에 우연하게 어떤 책을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저자가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그 당시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시면서 부총장으로 계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 전략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개념을 참 정확하게 풀어놓으신 게 있었어. 그거를 보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다양한 시도도 해본 거지. 그 선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을 걸 기억을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가려고 하는 것, 남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지. 그 당시도 사실은 지금부터 14년 전 2006년이면 이미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제 지나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는 게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거든. 이미 지식과 정보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기술은 평준화되어 있는 시절. 그런 시절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송병락 교수께서 그때 책을 통해서 준 메시지, 이게 굉장히 신선했고 충격적이었었지. 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거를 내가 우리 미용업계 쪽에서 한번 찾아본 거라. 이런 거지. 14, 15년 전에도 내가 미용실 다녀보면 외국 제품들 있잖아. 시세이도다, 또 혹은 모레알이다, 웰라다, 이런 것들. 일본 또 무슨 제품들.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 그리고 그런 걸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열품에 대한 기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흥행했던 시절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왜? 요런 기술을 내가 갖고 있고, 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남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는 말이기도 했거든. 지금도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때 15년 전처럼 제품의 뭐 브랜드, 뭐 글로벌 기업 이런 거에 막 연연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요즘 뭐 커트 교육이나 뭐 또 혹은 열풍 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추어서 그런 교육의 열기가 많이 좀 꺾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세대이 발달을 해서 또 그렇기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알아. 제품력이나 기술력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혹은 이거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느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사실, 시대라는 사실도 우리 이미 이제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략적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전략적이지 못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나는 얼마만큼 고민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나는 얼마만큼 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 진정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말이 전략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인 거지. 여기까지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거예요. 그러면 14, 15년 전에 내가 봤던 전략적인 건 뭐였느냐 하면은 제품력과 기술력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하더라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잖아. 기술은 열심히 배우는데 기술을 잘 팔 수 있는 거 배워야 안 배워요? 안 배우죠. 안 배우잖아. 못 배우고. 그렇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뭐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이 제품을 잘 팔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잘 팔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학습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 전략인 거예요. 전략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술력이 아닌 이거를 잘 팔 수 있는 무엇 이게 전략인 거지. 기술이 전략이 아니라 기술을 잘 팔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게 이제 전략이라는 거지. 공감이 됩니까? 네. 이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략으로 하면은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번 잘 팔고 다음 달에 내년에 잘 못 팔면 헛일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속 가능하게 팔리는 걸 지속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잘 팔 수 있는 이게 전략인 거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리고 오늘도 좋은 결과를 냈지만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에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이해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깨달아야 돼. 정말 깨달아야 돼. 몇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용실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어. 손님 들어오면 맨날 그 얘기. 막 손님들도 잘 알아. 미용실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 손님들이. 그런데 자기는 되게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디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너무 한 소비자들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커트를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누가 염색 잘하는지, 우리 동네에서 누가 파마 잘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전략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됩니까? 이거를 잠깐 우회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한다면은 전략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너? 나 하와이 가. 그래? 나도 하와이 갈래. 같이 가자.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와이 갈 사람 13명이 모인 거야. 가자 하와이 해서 회비도 걷고 스케줄도 짜고 호텔도 예약하고 다 했겠죠?
가다가 중간에 내가 야 하와이가 아니고 괌으로 갈래? 괌 가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미 계획 짜진 대로 갈수 그렇지. 난리 나겠죠. 미쳤냐 그러기도 하고 야 차비대 나라 그러기도 하고 전략 믿고 가면 맨날 저래 뭐 이럴 거 아니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략은 한번 잘 수립되면 바뀌면 돼 안 돼? 오케이. 이게 전략이에요. 나 혼자 하와이를 갈 때는 가다가 뭐 호텔 뭐 예약하고 뭐 그 뭐라 그러지? 괌으로 가야지. 뭐 괌으로 가면서 그냥 뭐 손해 좀 보지 뭐. 비행기표 뭐 예약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좀 그래 뭐 100만 원 손해 봐도 괌 가지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간다고 하면 그 목적지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게 전략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략이란 개념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 그래서 찌만 어려운 거. 그렇지. 이거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시리즈별로 전략을 하나씩 매주 우리 교육할 때마다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과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에 대한 이해는 좀 충분히 했다고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전략이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손님들이 우리 원장님이 병이 걸렸어. 그래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요양도 해야 돼. 그래서 1년이나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1년 후에 내 미용실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내가 3년을 자리를 비워도 3년 후에 왔다 하면은 아유 세상에 거기 원장이 왔대. 미용실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예측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오늘 왔다 간 손님이 다음 달에 올지 안 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전략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진짜 전략의 핵심 키워드 중에 넘버 1, 1번이 뭐냐면은 감성 신뢰라는 거야. 뭐라고요? 감성 신뢰. 감성 신뢰. 감성 신뢰. 감성 신뢰란 한마디로 딱 잡아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가면 누구도 간다? 나도 간다. 네가 안 가면 나도 갈 수가 없어. 그러는 게 감성 신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직원들한테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명절이 됐어. 명절 보너스를 좀 주고 싶은데 올해처럼 막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혹은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추석이 되고 설이 돼도 보너스 좀 줄 형편이 안 돼서 못 줄 때도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뭐 하나 앞에 한 30만 원씩 주면 좋겠는데 아휴 어쩌고 이럴 때 직원들이 원장님 괜찮아요. 뭔 보너스요? 원장님 지금 뭐 추석 명절 쉴 돈이나 있어요? 아유 내가 그냥 좀 보태주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도 다음날 명절이 끝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오늘 미용실 출근하는 게 즐겁고 좋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컨설팅하는 미용실에 한 선생님이 디자이너 뭐 실명을 이야기가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좀 안 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3개월 좀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뭐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모여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용실 하면 떠오르는 느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출근하고 싶은 곳, 일요일날 남자친구랑 노는 것 제외하고는 미용실에서 와 있고 싶고 미용실에 있는 게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뭐냐면은 감성신뢰라는 거죠. 출근하고 싶은 직장, 거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이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감성신뢰예요. 자, 감성신뢰가 뭔지 이해가 됩니까? 네. 감성신뢰가 없다면, 감성신뢰 지수가 없다면
그 친구는 나와 함께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고객들은 어떨까요? 우리 미용실 손님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미용실 오는 손님들도 우리 직원들이 그러하듯이 미용실 오는 손님들도 그 미용실에 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비가 올 때 가도, 눈이 올 때 가도, 바람이 불 때 가도, 햇살이 좋을 때 가도 그 미용실에 가면 나는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면 그 손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미용실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감성신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감성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져야 미용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인 미용실에도 마찬가지예요. 1인 미용실을 해도 고객과 나와의 감성신뢰라는 것은 심각하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오늘 나한테 머리하고 간 이 손님이 다음 달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게 예측돼야 돼. 그 손님 또한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미용실을 가더라도 이런 만족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는 게 예측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관계성이 예측되는 그게 감성신뢰이기 때문에 1인 미용실 하는 원장님들일수록 더 고객과 나 사이의 감성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갖추고 그걸 내 거로 내면화시켜서 언제든지 그것이 내 몸에서 배어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기술이 팔리게 돼 있다고. 그래야 그 기술이 한 번만, 두 번만 팔리는 게 아니라 쭉 10년, 20년 팔리게 돼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최고로 비싸게 팔릴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감성신뢰야. 자, 그러면 감성신뢰에 대한 이 낱말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감성신뢰를 쌓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인재상이에요. 인재상. 인재상. 이거를 확립을 해야 돼. 인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뭔데 이거야. 야, 네 뭔데 했을 때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지. 원장님 이 인간 뭐예요? 이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빙수입니다.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인간 뭔데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아, 정말 성실합니다. 정말 책임감이 강합니다. 와, 열정 장난 아니에요. 목표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다. 본받을 만하다. 긍정적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신념이 강하다. 와, 의지, 끈기 장난 아니다. 이렇게 그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재상인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내가 어디 간다 그랬죠? 하와이 간다 그랬죠? 네. 하와이 갈래? 가자 했어. 그래가지고 회비도 걷고 뭐 이게 좀 준비를 다 했어. 출발하기 이틀 전에 전화 와가지고 카톡 단톡에 글이 올라온 거야. 야, 이번에 하와이보다는 괌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다는데 얼마나 좋겠니? 괌 가는 게 어때? 이렇게 했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런 생각 드는 거야. 먹고. 그렇지, 뭐 꼭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왜요? 근데 그 다음 달에 하와이를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다음에 어디 여행 가된 거야. 그래, 러시아에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러시아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톡이 올라온 거야. 단톡에. 야, 러시아는 가면은 너무 추울 것 같아,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한번 가보자고. 홋카이도에 가서 올 것 같아. 라고 왔어. 그러면은 세 번째 어디 가보자면 갈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근데 이 사람은 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때 되면 또 변하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긍정적이지 않잖아. 날씨가 추울 것 같으니까. 화산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잖아.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해서
추운 날씨일수록 러시아를 가는 것은 더 멋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화산섬이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와이를 가면 화산 폭발하는 걸 보고 와야 돼.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와 끈기. 그리고 한 번 가고서 했으면 거기에 가겠다는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인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 근데 그런 내 내면에 갖추어져 있어야 될 한 인간으로서의 표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른 거지. 어떤 건지 이해됩니까? 그때그때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들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인간은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비전이니 뭐 어쩌고 해도 그냥 이렇게 듣고 말지 그게 와닿지 않아. 그래서 공감대가 안 생겨. 그러니 같이 가려고 하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성신뢰의 첫 번째는 뭐다? 인재상이에요. 이 인재상에 1번이 누구의 인재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영하는 나의 인재상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원장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것을 정말 공감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돈을 안 줘도 월급을 못 줘도 그런 감성 신뢰는 쌓일 수 있게끔 이게 되죠. 두 번째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본인, 두 번째. 멤버. 그렇죠. 우리 팀원들, 즉 구성원들한테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안할 수 있어야 돼. 제안.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나는 미용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파트너, 이런 스텝을 원한다. 나는 최소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원한다. 나는 최소한 관리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원한다. 나는 경영을 하는 사람, 즉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구인광고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업의 키는 사람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와이를 내가 가려고 했어. 하와이 갈 거야. 했어. 근데 원장님이 태국을 가겠대. 야, 있잖아. 뭐 태국을 왜 가니? 하와이 가야지.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같이 갔어. 어떨 것 같아? 가는 동안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럼 넌 태국 가. 하와이 갈 사람 요요 모여라 해서 하와이 가는 사람 같이 가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팀원들에게 인재상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줄 때 그게 뭐예요? 구인광고지. 그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돼 있어. 그 사람들과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수습기간을 거쳐서 수습기간 동안 서로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되겠지. 그렇죠? 네. 그리고 함께 제대로 된 목표를 정리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사용계약서를 써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해서 먼 길을 함께 가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팀원들의 인재상은 제한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우리시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게 되어가는 과정, 그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미용실에서 보내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끼리 뭐가 생깁니까?
감성 신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아까 이야기한 그 디자이너 선생님처럼 출근하고 싶은 미용실. 일요일날 남자친구 우리 미용실들은 일요일 가시니까 우리 미용실에 일요일날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것 빼고는 미용실에 와서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 갈 때 손님들은 우리한테 감성 신뢰 지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경쟁력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경쟁 우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감성 신뢰가 뭐다? 전략이다. 왜? 감성 신뢰 지수가 높아지면 미래에 있을 만족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고객은 우리한테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성 신뢰가 전략이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감성 신뢰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올바른 인재상을 확립하고 나부터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매일매일 미용실에서 내 모습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팀원들에게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 공감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미용실이라는 직장은 있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곳,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주는 게 고객의 감성 신뢰 지수를 높이고 예측 가능한 만족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은 한 가지를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1부 시간 마치고 2부는 경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